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정우의 돋보기가 비춘 진실.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는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된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제가 형사실무 픽션을 집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교활한 거짓말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 속에 숨겨진 단 한 줄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32년 넘게 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해나갈 소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은 오피스텔 702호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붉은색 통지서에서 시작됩니다. 제1장 둔산동 702호의 먼지 낀 햇살. 오후 2시 대전 서구 둔산동의 열기는 정점에 달해 있었다. 주은 오피스텔 702호 내 사무실 창밖으로는 대전정부청사의 드넓은 부지와 웅장한 건물들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 비록 32년 9개월의 청춘을 다 바쳐 누볐던 법원과 검찰청 건물은 여기서 800여 미터 떨어진 법조타운에 있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청사 너머로 펼쳐진 탁 트인 하늘을 보며 그 시절에 치열했던 기억들을 반추한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어도 수사 현장의 생동감은 여전히 창가에 스미는 햇살처럼 내 안에서 선명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수사관 시절부터 내 손때가 묻은 낡은 돋보기 하나가 놓여있다. 퇴직 후 형사 전문 법무사로 개업하며 가장 먼저 챙긴 물건이다. 누군가는 이제 스마트폰 확대 기능이 있는데 왜 그런 구닥다리를 쓰느냐고 묻지만 내게 이 유리알은 단순히 글자를 크게 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의 안개를 걷어내고 기록 뒤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을 찾아내는 진실의 창이다. 점심 식사 후 잠시 정적에 잠겨있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예약된 민원인 미니 씨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앉자마자 꺼내놓은 것은 며칠 전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였다. 법무사님,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경찰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없었다고 해요. 제 노후 자금 1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수사관님은 그저 운이 나빴던 투자 실패라고만 하십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들어 통지서에 적힌 경찰의 논리를 읽어내려갔다. 피의자는 실제 재건축조합 인근 부동산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사업 추진의 실체가 인정됨. 따라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결정함. 나는 건조한 문장들을 훑으며 32년 넘게 조사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기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늘 열심히 하려 했으나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절망에 빠진 미니 씨를 바라보았다. 미니 씨 32년 넘게 검찰청에서 일하며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기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내린 이 결정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기록을 다시 해부하면 분명 경찰이 놓친 균열이 보일 겁니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법리로 씻어내야 합니다. 제2장 기록의 심해를 유영하다. 미니 씨를 돌보낸 후 나는 오후 내내 기록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온 카카오톡 대화방 6개월치의 백업본, 계좌 이체 확인증, 박성철이 보내줬다는 사업계획서 사본,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뭉치가 내 책상을 뒤덮었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박성철이 미니 씨에게 전송한 사진 한 장을 수십 분간 들여다보았다. 방금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사진. 박성철은 어느 건물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든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수사관 시절 나는 사진 한 장 때문에 6개월을 쫓던 지능범을 잡은 적이 있다. 그때의 감각이 곤두섰다. 사진 속 박성철의 등 뒤 멀리 떨어진 전신주에 붙은
아주 작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알을 바짝 들이대고 문구를 읽었다. 2024년 제2차 구청장배 탁구대회 개최 안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니 씨가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2025년 4월 15일 정오였다. 그리고 박성철은 그날 오후 3시에 이 사진을 보냈다. 그런데 사진 속 현수막은 2024년의 행사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1년 전의 사진이다. 박성철은 이미 조합 사무실이 이주하고 없는 낡은 건물 앞에서 작년에 찍어둔 사진을 활용해 미니 씨를 기망한 것이다. 이것은 사기죄의 핵심인 용도, 기망을 입증할 결정적 균열이었다. 하지만 나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내게는 박성철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기지국 위치를 추적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논리의 설계도였다. 제3장 정오의 사투, 이의신청서라는 설계도. 오후 4시, 창밖으로 보이는 정부 청사 주변 도로에는 퇴근을 서두르는 차량들로 붐비기 시작했지만 내 사무실의 시계는 멈춘 듯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32년 9개월간 검찰청에서 수만 장의 공소장을 썼던 그 치밀함이 내 손가락 끝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한 문장씩 인용하며 반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다는 형식적 행위만으로 사업 의지를 인정했으나 이는 피의자가 치밀하게 기획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증제 1호 사진을 보라. 피의자가 실시간 보고라며 보낸 사진 속 현수막은 1년 전의 것이다. 피의자는 실제 조합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진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니 씨가 캡처해두었던 박성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1억 원 수령 직후 올라왔다 삭제된 외제차 시슨 사진을 대법원 판례와 연결했다. 피의자는 1억 원을 수령한 즉시 고가의 리스 차량을 계약했다. 투자금의 집행이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적 사치로 흐른 명백한 정황이다. 사기죄에 있어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실제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는 검사가 기록을 넘기다가 이 법무사 보통이 아니네. 경찰이 이 명백한 모순을 왜 놓쳤지? 이건 다시 수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끔 논리를 촘촘하게 짰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까지 제안했다.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진 촬영 일자 확인, 피의자명의 계좌의 연결 계좌 추적 도박 및 유흥비 사용처 확인, 사건 당일 피의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 대조. 나는 알고 있었다. 검사는 수많은 사건에 치여 산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론이 빤히 보이는 잘 짜인 가이드라인이다. 나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의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설계해냈다. 제4장 보안수사 요구, 무너진 가해자의 성벽.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702호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다른 기록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미니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울음 섞인 기쁨으로 가득했다. 법무사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갔대요. 수사관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묻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아요. 나는 안경을 벗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당연한 과정이었다.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는 경찰에게는 명령이자 성적표다. 수사관은 이제 내가 지적한 사진 속 탁구대회 현수막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박성철의 견고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미니 씨가 보낸 1억 원은 입금된 당일 오후 4시 이미 3단계를 거쳐 세탁된 뒤 강남의 사설 카지노 업체 계좌로 흘러들어갔음이 밝혀졌다. 박성철은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리스한 외제차의 첫 달 선납금을 냈던 것이다. 32년 9개월의 세월이 담긴 나의 법리적 의심이 사인인 법무사가 할 수 없었던 계좌 추적의 문을 국가 권력의 손을 빌려 열어젖힌 셈이었다. 제5장 정의의 선고,
그리고 남겨진 자의 평화. 몇 달 후 박성철은 구속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여전히 사업이 잘 되면 갚으려 했다며 뻔뻔한 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작된 사진과 도박장으로 향한 돈의 꼬리표가 그의 목을 죄었다. 재판부는 박성철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내가 이의신청서에 강조했던 용도, 기만과 사진 조작을 통한 피해자 기만이라는 표현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다. 주은 오피스텔 702호에서 돋보기를 들고 보냈던 그 치열한 정오의 사투가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희 씨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창밖 정부 청사 위로 뜬 맑은 하늘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떡 상자와 작은 화분을 건네며 말했다. 법무사님, 경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무사님이 제 기록을 다시 읽어주시는 걸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희 씨, 제가 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록을 꼼꼼히 읽고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낸 것뿐입니다. 진실은 이미 기록 속에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저 잠자는 진실을 깨운 것뿐이지요. 제6장 국경 없는 파수꾼, 새로운 기록을 기다리며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정리하던 중 멀리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사연 하나를 읽게 되었다. 타국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한국의 복잡한 절차와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던 재외 국민분의 간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돋보기를 집어든다. 독일이든 호주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억울함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수사권이 없는 사인인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지 모르나 32년 넘게 수사 현장을 누빈 실무가의 눈은 국가기관을 움직여 진실을 인양해낼 힘이 있다. 누군가는 묻는다. 이제 그만 편히 쉬어도 될 나이에 왜 이토록 타인의 고통에 깊숙이 개입하느냐고.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한다. 이게 제 업인가 봅니다. 기록 속에 묻힌 진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제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저는 기꺼이 이 702호의 책상을 지킬 겁니다. 오후 6시 정각. 나는 돋보기를 안경집에 소중히 넣고 사무실 불을 끈다. 대전정부청사 주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다짐한다. 내일 아침 또 다른 기록의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32년 9개월의 무게를 견뎌낸 기록의 파수꾼이니까. 마지막 한마디 당신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법무사는 수사관이 아니기에 직접 범인을 잡으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수사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록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2년 9개월의 수사 경력과 차가운 분석, 능력을 갖춘 저 이병창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투의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먼 타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재외 국민분들의 사건도 내 일처럼 살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힘내십시오.